자, 수련과 여백의 미, 여백, 여유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여백이나 여백의 미, 여유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일단 살펴봐야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련이란 결국 변화와 합일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련이란 결국 내가 지금 기존까지의 지금의 내가 아니라 수련을 통해서 혹은 갖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그것이 수련에 대해서 한 목적적으로 혹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변화가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안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발전을 하려면 결국 이렇게 수련을 잘하려면 그런 변화와 합일이 자주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와 합일이 자주 있지 않고 그냥 기존에 해왔던 대로 습관처럼 수련을 한다면 그런 수련이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수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죠. 변화란 무엇인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등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련에 있어서 변화란 무엇인가? 기존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수련과 갖가지 경험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의 속성입니다. 기존의 내가 수련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기존의 나와는 달라지는 것. 그것이 수련에 있어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변화는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가? 어떤 과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련과 갖가지 경험으로 깨닫고 느낀 여러 가지 것들이 기존의 나에게 수용되면서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과 갖가지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느낀 여러 가지 것들이 기존의 나에게 수용되면서 첨가되면서 그러면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어떤 변화든. 그런데 기존의 나, 지금 현재의 나에게 이런 여백이나 여유가 없다면, 그런 공간이 없다면, 여백이나 여유의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외부로부터 자극이 유입되어도 그것이 나의 내부와 융합되지가 않아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여백이 없다면 외부로부터 이렇게 자극이 유입되어도 그것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자극이나 그런 경험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나의 내부와 이렇게 진정으로 융합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나의 내부와 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내부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수련에 혹은 내 인생에 있어서 발전이나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수련의 상승도 내 삶의 상승도 일어날 수가 없죠.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생각, 감정, 행동 혹은 습관에 여유가 없다면 그런 여백이나 여유의 공간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획일화되죠.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항상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습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획일화되고 여유 없고 항상 해오던 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유연성이 부족하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말은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왜? 변화가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행동을 할 그런 여유와 체계, 그 다음에 사고력이 부족한 거죠. 그런 사고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획일화되고 단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수련이나 삶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와 발전이 일어난다는 건 지극히 어려운 것이죠.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이긴 한데 또한 너무나 단순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놓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를 당연한 사실을 정말 그 가치를 온전하게 깨우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이냐, 수련에 있어서 변화란 여기 기존의 내가 있죠. 기존의 나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하고 그런 생각, 감정, 행동이 습관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기존의 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련이라고 하는 경험, 또한 이렇게 수련이나 혹은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러면서 다양한 관점들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기존과는 다른 생각하는 패턴, 감정을 느끼는 패턴, 행동을 하는 패턴, 행동 패턴, 그 다음에 기존과는 다른 습관이 안착되는 것이죠. 기존의 내가 있다면 거기에 수련이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 행동 습관이 첨가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전혀 새로운 나, 물론 이렇게 전혀 새로운 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존의 나에서 발전된 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새롭게 발전된 새로운 나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수련하는 목적과 방향에 맞게, 그 방향에 맞게 계속 상승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나가, 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유나 여백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기존의 나의 생각, 감정, 행동, 습관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점이 들어와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새로운 경험이 나에게 들어와서 변화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내가 쭉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나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나가 쭉 유지되고 그대로 습관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련에도 발전이 없고 삶에도 변화 발전이 일어나지가 않죠. 새로운 인자가 나에게 들어와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나 자체가 달라져야지만 수련도 발전하고 내 삶도 변화 발전하는 것인데 새로운 인자, 새로운 첨가물이 들어왔는데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간다면 왜? 나에게 여백이나 여유의 공간이 없고 온전히 기존의 나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으로 꽉 차 있다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인자가 와도 그냥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흘러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변화 발전이 일어나지 않죠. 그냥 해왔던 대로 생각하고 해왔던 대로 감정을 느끼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 지금까지의 습관 그대로 살게 되는 거죠.
즉 수련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변화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기존의 나의 생각, 감정, 행동, 습관을 계속 고집하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간에 계속 고집하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기 싫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 됐건 자존심이나 자신감이 과해서 외부의 것을 하찮게 여겨서 그러건 혹은 변화가 너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든 결국에는 공통점은 그리고 결론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수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왜? 수련이 변화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련은 결국 변화와 합일인데 내가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수련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보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왜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고 그 다음에 좀 고통스러운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변화하는 듯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확 기존의 나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죠. 왜? 변화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어떤 분이 문제냐면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은 이렇게 변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돼요? 수련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이렇게 깨달은 것도 별로 없고 일상적인 그런 깨달음만 존재하죠. 그리고 수련이 상승하지를 못하죠. 왜? 수련이 상승한다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수련이 상승한다는 것은 나의 수련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하고 있는 수련의 목적과 원리 원칙적인 방법에 맞게 변화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어떤 이유에서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에 있어서 여유나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여기 머그컵이 있는데 이 머그컵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다면 내가 기존의 나의 생각, 감정, 행동, 습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가득 찬 찻잔, 머그컵은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죠. 새로운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던 물을 이렇게 따라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련하시는 분들께서는 수련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수련한 것을 정리하고 체계를 잡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내가 수련한 것을 정리정돈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여유나 여백의 공간이 생겨요. 그냥 기존의 나를 그냥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오히려 더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불안정성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의 나를 정리정돈하고 개념을 잡고 체계를 잡다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여유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그 여유 공간이 생김으로써 내가 또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정리정돈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물건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제대로 많이 담을 수 없죠. 그래서 뭡니까? 뭐 이렇게 앵글을 조립하기도 하고 거기에 맞게 장롱이나 어떤 그 장롱이나 가구들을 들여놓기도 하죠. 이게 뭐예요? 정리정돈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리정돈을 잘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지만 그 방을 그 방답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방을 그 방답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 공간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 돼요. 즉, 수련자들은 혹은 수련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에 있어서의 여백을 유지하셔야 되고,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도 여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그냥 주어진 그대로 일차원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여백을 행동에 있어서도 여백을 두는 것이 필요하죠. 수련을 하건 수련을 하고 하지 않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의 여백, 감정의 여백, 행동의 여백을 남겨두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발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변화가 일어나죠. 결국 그 세상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내가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의 여백, 감정의 여백, 행동의 여백이 없다면 내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기존대로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분이 수련이나 생활을 혹은 다른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제가 항상 자주 두는 예 중에 하나가 노키아죠, 노키아. 저희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만 해도 이렇게 노키아라고 하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류 핸드폰 회사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거의 유명무실해졌죠. 뭐 물론 요즘에는 다시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기존처럼 핸드폰을 만들다가 이렇게 변화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뒤쳐져 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꼭 그것만 아니라도 이렇게 생각의 여백, 감정의 여백, 행동의 여백을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여유롭죠. 여유롭다는 말은 그 주변의 환경, 나에게 오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다양한 가능성과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적절하게 알맞게 내가 행동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 다른 사람들 다 틀렸다. 혹은 자신감이 너무 없거나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것은 수련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이 삶에 있어서도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생각의 여백, 감정의 여백, 행동의 여백을 항상 남겨두자. 이것이 수련에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련하시다 보면 정말 이렇게 여유나 여백을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기존의 내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수련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여백이나 여유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너무 힘에 부치고 수련이라고 하는 게 힘에 부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데 이렇게 여유나 여백이 없으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오히려 더 불안감과 두려움이 증폭되어 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련에 지배당해 버리는 거죠. 그것도 올바른 수련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이상한 수련하는 방법, 수련에 대한 관점에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약 내가 그렇다면 이렇게 수련도 이렇게 놔버리시고 한 10일 정도, 가능하면 한 10일 정도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수련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틀고 앉아가지고 막 인상 쓰면서 뭐 정자해가지고 막 호흡 고르고 이것만 수련이 아닙니다.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야가 생기거든요. 그 객관적인 시야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 자신, 그 다음에 내가 수련하고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이렇게 보완해야 될 점, 앞으로 어떻게 수련해야 할까, 이것을 좀 더 여유롭게 고민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항상 수련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여행을 갔다 오시는 것도 이렇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딱 그랬을 때 오히려 이렇게 산책이나 여행을 이렇게 갔을 때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련에 빠져 있을 때는 수련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거든요. 수련에 한 발자국 내가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내 생각이나 감정 혹은 경험한 것들이 정리되면서 그 깨달음이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예, 오늘 수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의 여백, 감정의 여백, 행동의 여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